네,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뭐 만약에 일을 좀 배우려면 자기한테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 형님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아마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8월 말쯤이나? 뭐 하여튼 그래. 그렇게 이제 그래. 여기는 집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죠. 저에게는. 시작이 됐는데, 뭐, 아무튼 그래, 제가, 그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9년 아마 한 4월 정도까지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8개월을 일해본 이후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론을 냈죠. 그래서 포기를 했죠. 왜 포기를 했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좀 유식한 말로 마인드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8개월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뭐 어떤 장사든 물론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지식에 대해서 그 장사를 하는 마음가짐, 마인드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장사가 되는 건데,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식품 관련, 특히나 1차 농산품, 1차 산품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장사는 나 같은 게으른 놈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많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 시장에서 뭐 고기든 과일이든 채소든 막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게 식품이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된 1차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뭐 다 팔아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돼요. 특히 과일, 특히 이제 지금같이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이면 이제 그래 황도가 나오고 머루포도가 나오고 뭐 이런 계절인데, 복숭아를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 뭐 청도 복숭아라든가 이런 딱딱한 복숭아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한 3, 4일 뭐 이렇게 가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냉장이라든가 이런 보온만 조금 잘 된다면은. 그런데 무른 복숭아, 말랑말랑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백도든 황도든 금방 상하죠. 특히 여름, 워낙 기온도 높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이 뭐 이제 과일 가게 같으면,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전시라고 해야 되나, 그 진열을 하잖아요.
그럼 뭐 박스채로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진열을 할 수도 있고, 뭐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박스채 진열한 거, 또 그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진열을 해 놓는데, 예를 들면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어머 맛있겠네 아이고 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예를 들면 하면서 이걸 손으로 턱 집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손으로 집어 가지고 자기가 집었던 거를 사가면 상관이 없어요. 사가면 상관이 없는데 집어 가지고 막 만지보면서 오 향도 좋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 놓고 다시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손으로 만졌던 복숭아는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로부터 한 몇 분 후에 누군가가 와서 사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한 20분 정도 지나면서 까맣게 타들어가요. 그 사람의 체온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상태가 되면 이건 사과구나. 사과네요, 사과. 그 상태가 되면 못 파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는 빼내고 다시 멀쩡한 걸 다시 하나 올려놔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8시나 9시나쯤 돼서 이제 가게를 이제 물건을 다시 다 안으로, 가게 안으로 집어넣고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문 잠그고 이제 뭐 가야 되는데, 퇴근할 때 이제 또 막 그 물건을 다시 안으로 다시 이제 집어넣다 보면 그 사람 손이 전혀 안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물이 나오면서 이제 무너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듯이 뭐 복숭아나 이런 것처럼 이 묵은 과일들, 여름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바로 그거는 또 빼가지고 따로 분리시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과일을 사다가 진을 해놓고 팔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기가 뭘 하든 시장에 가가지고 뭐 과일이든 채소든 뭐든 사오면 그걸 자기가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파는데, 뭐 재고 예측을 그 판매량 예측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뭐 그날 못 팔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 장사가 잘 되더라도 그 장사가 잘 되는 그 이면에 어마무시하게 이제 갖다 버린다는 거죠.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저녁 되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가게고 하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그 플라스틱으로 되는 뭐 큰 거, 뭐 거의 뭐 한 1m 정도? 크기,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것들 뭐 거의 가득 차요, 그냥. 이제 상하거나 해가지고 못 파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또 밤이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밤이 들어있지는 않겠죠.
그래. 그런 걸 8개월 동안 경험을 하면서, 야, 그래, 이거는 내가, 이게 아마 90봉이 맞는 것 같아요. 약재로 쓰이고, 차로도 달여서 먹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그래. 제가 그래, 8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특히 이 먹는 장사는,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된다. 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근데, 이제 또 강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듬해 봄에, 이게 지금, 뭐, 이 길은 어쩔 수 없네요. 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강동교 나오네요. 강동교를 건너서 다시 이제 쭉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래 한 8개월 동안 과일 가게에서 이제 그때 제가 어차피 마산에서 출퇴근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장이 이제 뭐 그 사장은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그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육 코너에도 있었고 뭐 생선 수산 코너에도 있었고 뭐 과일 코너 뭐 다 해가지고 그 하여튼 엄청난 경험을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바삭하게 식품 1차 상품에 대해서는 수산물, 해산물, 뭐 농산품,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삭하게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그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에서도 이제 이거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장은 이제 뭐 가게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지금은 더 많이 들었었겠습니다만은 그 새변교 조금 안쪽이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도 이제 제법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냉장고도 하나 갖고 있었죠. 건물, 냉장고 건물을. 그래. 그쪽에 이제 자그맣게 이제 뭐 숙식을 식사까지는 아니고 그 잠을 잘 수 있는 조그마한 이제 쪽방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세탁기도 놓여 있고. 거기서 제가 기거를 하면서 한 8개월 있었는데 결국에는 8개월 동안 제가 배운 거는 이거는 나가시 게으른 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뼈저리게 느꼈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뭐 무슨 뭐 휴대폰 또 아니면 뭐 PC 노트북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솔직히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빨리빨리 못 팔면 그만큼 이제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강동교 여기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여기 제가 그 교원 빨간펜 배송 일을 하면 전집 배송 일을 하면서 항상 지나다녔던 길이죠. 이 길을 지나서 쭉 가다가 자그마한 로타리가 하나 오는데 거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때 물류창고가 있었죠. 교원 물류창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 로드뷰를 보니까 2018년 초까지인가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근데 2018년 하반기부터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제가 김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김해 삼계동에 살다가 근데 안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나 보네요.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래, 처음에 삼계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내외동으로 옮겨가지고 내외동에서 또 살다가, 물론 이제 그 탑차 끌고 이제 쭉 와서 이제 이 길로 해서 요 다리 건너서 쭉 가가지고 물류창고, 강동동 물류창고로 가서 거기서 아침에 이제 물건 싣고 배송을 다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일 저 같은 곳을 갔던 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총 나하고 나 포함해서 4명이 이제 배송을 했는데 각자 맡은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각자 맡아도 이제 격일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하루는 진주 갔다가 하루는 부산에 구 한 3개 정도. 어차피 부산 다 못 돕니다. 그리고 낙동강오리야, 그래, 아마 이 식당은 그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낙동강오리야. 아직도 있네요. 아무튼 그래, 그때 이제 한 8개월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했지만 남는 거 없이 결국에는 장사는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야. 엄청나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특히 음식 장사, 먹는 장사, 1차 상품 장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뭐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팔리면 팔리는 대로. 그래. 아이씨. 좋다. 제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참 한 12, 13년 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게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접고, 이제, 또 이제 뭐, 백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09년 그렇게 백수가 되고, 아마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잠깐 또 그래 이제 빈둥거리다가,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거 교원 빨간펜 일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2009년이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 2010년 아마 한 5월쯤서부터 제가 교원 빨간펜에서 전집 배송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고등학교 동기놈 한 놈이 이제 2002년인가 1년인가부터 이제
그 병원 빨간편에서 전직 배송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과일 가게도 그만두고 그렇게 또 마산에 내려와서 잠깐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대뜸 야 뭐 전직 배송 일 한번 안 해볼래?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랄까 그 이제 운전을 제가 뭐 계속 운전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또 운전을 또 전혀 안 했었죠.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운전에 대해서 좀 자신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또 그 무겁잖아요 전집이. 그러니까 엄청난 노가다인데 그 좀 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일 한번 해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할 때, 이거 제 경험, 방금 얘기했던 제 경험입니다만은, 그거는 뭐, 나하고 맞고, 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제가 그래, 결국 느낀 게, 방금도 얘기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뭐, 전집 배송 일 한번 해볼래?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운전에 대한 자신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힘들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였어요, 결국에는. 제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고, 잠깐 있으니까 그래. 그 몇 달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 당시에 이제 동양시멘트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동양시멘트에. 그래. 뭐 어쨌든 놀고 있으니까 페이로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포크레인 말고 포크레인은 삽이 작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안쪽으로 퍼가지고 담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로다는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석산 같은 데서 큰 삽 쭉 가가지고 한 삽 뜬 다음에 덤퍼에다가 부어주는, 그냥 반대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떠가지고 부어주는. 그래, 그걸 한번 배워보라요. 그래, 뭐,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기, 그 당시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이 아니라 정관이죠, 정관. 기장군 정관면 맞죠? 지금은 정관 쪽에 뭐, 거의 뭐, 신도시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15년 전. 2009년. 2009년 한, 지금 이 시점 이후 정도 되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그, 동양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드를 배워야 되니까. 제가 뭐 그 외에 따로 배울 때도 없고 하니까 이제 특히 형이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정관 공장에다가 동양 레미콘 정관 공장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를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밀어 넣은 거죠. 배우라고. 네, 갔더니 이제 거기에 나하고 동갑이 페이로다를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레미콘 공장에서 페이로다는 하는 일은 딱 그거죠. 정확하게 오래됐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호프라고 했나? 그러니까 보면 이제 레미콘 만들기 위해서 모래, 시멘트, 자갈, 뭐 무슨 모래, 뭐 이런 자갈, 모래, 이제 그 시멘트를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이로로 들어가서 혼합이 돼가지고 이제 레미콘
차량에다가 부어주면 그 레미콘 차량이 이제 현장에 가서 CPC에다가 아니면 뭐 직접 붙든지 부어주고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또 일을 좀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동갑이다 보니까 뭐 좀 편하게 그렇게 아마 그때 그렇죠. 지금 이때쯤이 아니고 아마 겨울에 접어든 시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 제가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베테랑한테서 이제 뭐 전수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 법 이거 좀 배우고 나서 이제 한 삽 떠가지고 한번 부어봐라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뭐냐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마 그 명칭이 호프가 맞을 겁니다. 그 구멍에다가 이제 부어주고 또 이제 부순모래 쪽에 또 부어주고 뭐 자갈 부어주고 구멍이 3개인가 4개인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 뭡니까 그 자갈인가를 한 삽 떠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에 완전히 이제 그 바가지를 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슥 밀어가지고 이제 떠올리죠. 그래 슥 밀어 넣는데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슥 삽을 이제 바닥에 딱 대가지고 슥 밀어 넣고 바가지를 이제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 올리는데 이게 안 올라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줬죠. 근데 안 올라오길래 제가 어이씨 힘을 많이 줬죠. 이제 힘을 많이 줘가지고 들기는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호프가 들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제가 한번 잠시 동안 아니죠. 한두 시간 정도 멈췄죠. 그렇게 또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죠. 뭐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뭐 한 2달 정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던가 바로 붙었던가 페이로다 기능사 자격증 하여튼 한 번에 붙었는지 한 번 더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고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 뭐 어디든 시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아마 요 명지 쪽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도 그 당시에 동양 레미콘 자그마한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로 이제 배속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냥 서툴잖아요. 제가 뭐 운전이라든가 이런 거 또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막 뭐 한 번 배우면 막 그런 거 정도는 막 쉽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서툴고 하니까 이제 기름도 많이 먹게 되죠. 기름도 많이 먹는 데다가 그것도 있지만은 밥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능숙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서툴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정관에서 처음에 배울 때 그 양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소속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IMF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전부 다 외주로 돌리잖아요. 다 잘라내고.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한다는데, 그 내가 물어봤지. 그 당시에 한 달에 월급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그때 놀랐죠, 저는. 22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주업체다 보니까 뭐 따로 무슨 보너스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한 달에 220이 끝이래요. 그래.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뭐 그 양반은 이제 치자식이 있는 상태였고 하니까, 그래. 아니, 그거 가지고 뭐 생활이 되냐, 뭐, 우리 물어보니까, 아니, 뭐, 그냥 뭐, 산다. 애도,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 아마 애가 둘인가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1990년이죠. 나하고 동갑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석산에서 이제 일을 배웠대요. 그냥 처음에는 포크레인을 배웠대요. 포크레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로더를 먼저 배웠대요. 석산이니까. 로더를 배웠는데 이제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 90년 뭐 그때만 해도 뭐 어디 가서 일을 배운다고 하면 뭐 거의 처음에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 온갖 잡일을 다 시키잖아요. 빨래 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석산에서 막 온갖 잡일을 다 해가면서 배워야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제 로드를 배웠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포크레인도 자격증이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하는 얘기가 로드보다는 포크레인이 도움이 된대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격증도 있는데 포크레인을 하지 왜 이걸 하냐 했더니, 이게 사람이 습관이 나게 무슨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 배운 게 로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포크레인도 자격증이 있고 좀 몰아보긴 했는데, 포크레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래요. 그냥 이게 일종의 관성이죠, 관성. 처음부터 배운 게 이제 로드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이 로드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난 자격증 따고 바로 이제 그래 명지 쪽에 있는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 저는 이제 초짜니까 180을 준대요. 180을. 아니 그래 뭐 180이야 뭐 어차피 나도 그 양반에 들은 게 있으니까, 20년 경력에 그 양반도 뭐 220 받는다고 하니까 그 자체에서는 뭐 특별하게 불만은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말씀드리듯이 제가 초보고 하다 보니까 음치면서 일이 서툴잖아요.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삼계동에서 있었거든요. 김해 삼계동에. 삼계동 탑마트 있는 그 도로, 좀 넓은 도로, 그쪽 조금 중간쯤에 아마 국민은행 있고 그 위에 10몇 층짜리 건물에 원룸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공사 현장이라는 게 뭐 낮밤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이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정확히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하철 공사 하는 곳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레미콘 부어주러 가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아니 그래 하루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뭐 하루 종일 공사가 있으니까 밤 11시 넘게까지 계속 이제 레미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기억에 11시 한 반? 그 정도쯤 돼가지고 아마 퇴근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조그만 차 하나 끌고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고 이게 35분. 일단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